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신업 변호사입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는 평택 자신이 조성했던 이 산단을 방문해서 또 공약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또 천안부터 시작해서 안성, 오산, 용인으로 이어지는 또 경기 수도권 유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방학동, 도봉, 강북, 노원 이쪽에 또 집중 유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선이 그야말로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내일까지만 여론조사 공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론조사 공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울에서 김문수의 약진이 크게 두드러지면서 이재명을 10% 이상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도 경부 라인을 타고서 대구라든가 부산에서 김문수의 도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가 마지막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제 이준석과의 단일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만은, 단일화가 되면 확실히 승기를 잡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단일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준석을 국민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은 묶어버리면 김문수의 승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김문수 후보에게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역대 경기지사들이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역대 지금 경기도 지사들이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전 지사가 26일 오늘이죠. 평택역 유세에서 함께 지지선언을 합니다. 역대 경기도 지사들이 모두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도 경기도 지사를 한 적이 있고 김문수도 경기도 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역대 지사들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모두가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선 것입니다. 또한 임창열 같은 사람은 야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지지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경기지사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을 오늘 발표합니다. 25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인재, 임창열, 손학규 등 3명의 전 경기지사가 오늘 오후 김 후보의 경기도 평택역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1995년 이후 선출된 민선 경기지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나섰던 김동연 경기지사, 또 아들의 마약 사건으로 정치활동을 중단한 남경필 전 경기지도지사를 제외하고 모두가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하는 겁니다. 남경필이야 이제 뭐 정계를 은퇴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김동연이야 지금 뭐 민주당 경기지사니까 당연히 김문수 지지를 선언할 수 없는 거고, 이재명이야 상대방이니까 지지를 선언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역대 지금 경기도지사가 거의 모두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역대 경기도지사 3명이 모두 직접 유세에 나서서 평택역 유세에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이것은 김문수 후보가 그만큼 일을 잘하고 다른 경기도지사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입증했다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역대 경기도지사 손학규, 역대 경기도지사 임창열, 역대 경기도지사 또 이인재, 이인재도 말이죠. 대권 그야말로 후보까지 나섰던 거물 정치인 아닙니까? 거기다가 손학규도 야권에서 민주당 지금 당대표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손학규가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임창열 역시 또 IMF 때 상당히 또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지금 뭐 정치는 아니지만 관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경제 관료라고 볼 수 있죠.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고 김문수를 위해서 유세까지 나섰다는 것은 그만큼 김문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은 안 된다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또 경기도 민심이 상당히 유동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상하게도 말이죠. 지금 이재명은 뭐 인천에서 국회의원으로 있고 또 직전에 경기도지사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기도 쪽에서 지금 물론 여기 이제 국회의원도 훨씬 민주당이 많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겠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경기도 인천 지역에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보다도 더 고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원래 서울하고 경기도 인천은 같이 보통 움직이는데 서울에서는 상당히 지금
김문수 후보가 약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인천 지역은 아직까지는 지금 이 제명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떤 유세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치고 판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김문수의 진심이 경기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사람들이 또 이제 김문수가 지사를 한 적이 좀 시간이 됐으니까 그거를 이제 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기도 사람들은 이 김문수 후보의 고마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의 경기도를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GTX를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아닙니까? 그 평택 산단도 만든 게 누굽니까? 바로 김문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일산 신도시를 비롯해서 여러 신도시를 만든 거, 수원 영통지구라든가 이런 거 다 지금 김문수 때 다 이 정립이 되고 계획이 되고 또 실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문수가 경기도에 끼친 그 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발전에 끼친 그런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김문수가 더 높게 나와야 정상이고, 더 높진 못해도 적어도 이재명한테 지는 결과 나오면 그건 조금 이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지막 막판에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들의 유세 지원으로 인해서 하나 이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나 그게 촉매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가 경기도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지금 휴면표라 그럴까요? 원래 김문수 후보의 표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조금은 주저하고 있는 표. 근데 주저한다는 게 그거예요. 김문수 인물만 보면은 당연히 김문수에게로 표를 줘야 되지만, 혹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염증을 느꼈다든가, 내지는 또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태와 관련해서 조금 마음을 다쳤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지금 역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김문수가 경기도에서 했던 그 활약을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사실상 그 업적으로 평가를 해서 김문수 대 이재명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합리적인 그런 투표가 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말이죠, 합리적인 투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업적을 보고, 그 사람의 실적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이나 언행을 보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표를 줘야지, 인물 대 인물로 가야지. 이게 무슨 뭐 되지도 않는 이념이다, 무슨 뭐 그 또 이념도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념 같으면 되지만, 그 개통철학 같은 거 뭐 그런 걸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올곧은 이념을 갖고 있고, 그 뭐 이상한 이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든지 그렇게 안 합니다. 포퓰리즘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그냥 뚜벅뚜벅 그냥 호시우행하는, 그야말로 그런 뚜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그냥 진국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또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이 바로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이 위기 상황을 초래했는데 다시 그야말로 정치적 어떤 선동,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념에만 함몰된 그런 사람을 뽑게 되면 다 나아질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은 정치인인 동시에 행정가예요. 대통령은 사실상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맡은 행정가적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적 요소보다는 행정가적 요소가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김문수 같은 사람이 아주 적합한 거죠. 경기도 살림을 맡아서 발전시키고 부흥시킨 사람. 그럼 대한민국 살림을 맡아서 대한민국 살림도 윤택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문수를 뽑아야 될 이유는 뭐 수없이 많지만, 지금 경제만 생각해도, 그리고 대한민국 살림만 생각해도 김문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던 3명의 전직 경기도지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판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